것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나누기죠. 항상 연산 정리는 나누기부터 곱하기부터 해주면 1-x 더하기 로그 2분의 1이겠지. 네.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로그 2에 요것도 자리 좀 바꿀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나요? 음,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주어나 했냐 안 했냐 얼마큼 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행이동 했냐 평행이동 했다는 거 증거가 보이죠? 더하기 빼기. 네. 그리고 x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건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면은 쌤이 이렇게 가로를 했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x의 보호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x라면 마이너스 보호를 묶어주는 방식으로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y는 로그 2의 x야. 근데 얘를 y축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로 바뀌겠지. 됐어? 네. 그러면은 거기의 x 자리에 뭘 넣어? x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이고 더해진 상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음, 그래서 실제로 대칭 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x의 부호 때문에 평행 이동한 정도를 부호 반대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실수한다는 얘기야. 이거 됐죠? 마이너스 묶고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라. 근데 쌤 대칭 이동 말고 평행 이동 먼저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대신에 그러면 1-x라고 했을 때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부호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상수를 부호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봤을 때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을 거냐면 1만큼 이동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대입하는 뭐 부호가 반대든 대입이 1이면 0이든 뭐 어쨌든 근데 네. 실제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무엇을 원래 있던 기본 함수를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y축 대칭을 나중에 시켰을 때 x만 바뀌는 게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딱 들어맞게 되죠. 네. 그래서 주원이가 편한 걸로 하되 하나로 정하기는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첫 번째. 첫 번째 거? 그러면은 무조건 x 앞에 있는 거 묶고 평행 대칭 이동 먼저 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무조건 대칭 이동 먼저 한다고 생각해. 음, 그래야지 네가 묶었다는 건 뭘 의미해? 이 자리에 x-1을 넣을 거란 말이야.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딘데? x 자리잖아. 그러니까 x를 먼저 대칭 이동 시켜놔야지.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쌤은 이걸로 하라고 해요. 왜냐면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해가 돼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잖아. 음, 이게 기본 전제여서 묶어야지만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아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다르다고 다른 함수가 아닌 거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음, 친구는 주어나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로 하는 친구가 있고, 또는 이게 원리가 조금 더 납득이 덜 되잖아. 네. 납득이 좀 덜 되니까 얘로 그냥 납득시키는 그 원리대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건 선택이야. 음, 음. 네. 대신에 절차상 평행이동 먼저 할 거라면은 보이는 상수를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즉 부호 반대로 평행이동 해줘야 되고요. x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 부호 반대로 평행이동한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복습할 때 마음의 결정하세요. 그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왜? 위에 어, 어디에서 멈춘 거야? 저 맨 위에 응.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오, 똑똑한 주원이 큰일 해냈다. 그리고 이 뒤에 로그에 마이너스 1이 된 건가요? 마이너스 1. 2분의 1이니까. 그 위에 응? 또 맨 위에서 두 번째 요거. 맨 뒤에 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왜 붙어요? 2분의 아,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역수 되겠죠? 역수. 그냥 나누기를 빼기로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이 2 넣어도 되지 않나요? 헉! 대박. 대박. 이주원이가 큰일 해냈다. 그러면 고칠 오, 필요가 없었네. 잠깐만.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고칠 필요 없이. 굿.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우리 네. 2에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지수함수는 함수에 곱해준 값이 x축 평행이동은 되지만 x에 음, 곱해주는 건 로그의 평행이동만 되는 거거든요. 해서 얘는 실제로 기본형이 4의 x제곱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하고는 대칭이동으로 안 돼. 왜? 이 녀석의 친구는 2의 x제곱이거든. 괜찮아요? 개형이 이 똑같은 건 2의 x제곱이야. 2의 x제곱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로그가 되는 거 맞고, 근데 4의 x제곱은 개형이 다르죠. 밑이 다르니까요. y는 2의 x제곱의 평행 이동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응? 뭘 묻는 거죠, 주원아? 저 4번 번호 옆에 응, 있잖아요. 그게 맨 아래 오른쪽에 y는 2x의 평행 이동이거나 대칭 이동이어야지 되는 응, 건가요? 그치. 그래야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야? 로그하고, 로그 밑이 2인 로그하고,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건 뭐냐라고 했으니까, 네. 지수함수끼리만 비교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얘랑 관련되어 있는 지수함수하고 평행이동 관계여야겠죠. 또는 대칭이동 관계든.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건 상관없지. 근데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도 4의 x제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기본형이 아예 다르죠. 네, 됐어? 네. 그럼 그런 맥락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2의 x제곱의 대칭으로 얘기했죠. 즉,
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2의 x제곱이 될 수 있죠? 그럼 2의 x제곱을 뭐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로그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이거랑 같은 거고, 또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2x제곱이 되고, 또 얘는 y는 x에 대칭시키면 로그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로그하고 지수함수는 밑이 같으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밑이 같으면요. 되나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요거 기본형은 주원이가 이제 우리 얘기했었잖아. 그지? 로그 함수의 두 가지 특징 뭐냐? 개형이다. 그 개형은 어떻게 결정되냐? 밑으로 결정된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면 감소한다. 두 번째 특징 뭐냐? 정근선이다. 물론 로그 함수 얘기 안 하고 지수 함수 외우면 로그는 반대야 라고 했었거든요. 지수 함수는 y축이, x축이 정근선이었잖아. 얘는 뭐가 정근선이겠어? y축이 정근선이 돼요? 지수 함수는 0,1을 지난다고 했었는데 얘는 xy 좌표를 바꿔서 1,0을 지나요. 왜 그런 거였어? 얘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xy가 다 반대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왜 점근선이 Y축이에요? xy 바뀌어서 지수함수의 정근선이 x축이잖아. 그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축이 돼요. 지수함수가 x축 정근선이죠. y는 x에 아, 대해서 대칭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y축 정근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된. 네. 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는 로그 5의 x를 어떻게 준 녀석이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우리 때마침 얘기했네요. 마이너스 묶어내고 대칭 이동 먼저 시키라고 했죠. 그러면 y축 대칭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x 자리가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요?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네? 우리 주원이는 생각 중에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대칭 먼저 하고 음, 이동. 맞아. 음, 오,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주된 특징을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 원래 있었던 개형은 어떻겠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게 생겼겠지? 한번 네. 얼추 그려볼게요. 원래 있었던 건요. 1,0을 지나고 y축을 정근선으로 하는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에요. 근데 y축에 대해서 접어서 옮겨봐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게끔 이렇게 바뀌었겠지? 네. 맞아?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알면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이만큼, 아래로는 마이너스 1만큼. 즉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0이 여기로 즉 1, 마이너스 1로 이동됐을 거야. 그리고 그냥 올라가게 그리면 돼요. 괜찮아요? 음, 지금은 개형만 중요해, 주원아. 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원래는 올라가게끔 생겨 있는 녀석이야. 근데 네.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로 왔어.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분홍 색깔을 어떻게 해줘야 돼? 오른쪽으로는 이만큼, 아래로 1만큼 내려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갔고, 됐어? 아래로는 한 네. 칸 내려왔다. 그 얘기 한 거야. 음, 그래서 어쨌든 개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왼쪽에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정근선도 옮겨야죠. 원래는 x는 0이 정근선이에요. 근데 y축 대칭을 시킨다고 해서 y축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 말 됐어? Y축이 바뀐다고 해서 Y축이 바뀌어요? 뭐라는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정근선이 y축이었잖아. 네. 근데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한다고 하면 얘가 바뀌어? 아니요. 그대로라고. 대칭 이동해도 정근선은 그대로라고, 이 분홍 색깔은. 음, 근데 세로선이면 위아래 이동은 영향 없죠? 무슨 이동만 보면 돼요? x축 이동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어. 즉, x는 2가 정근선이겠죠? 됐어? 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주원아? 어떤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기본형에 대한 특징 세 가지는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안다는 전제 하에 기본형을 얼만큼 이동시켰나 찾아낸 다음 그 세 가지 특징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정근선과 이렇게 노란 색깔. 보여? 네.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x 범위가 2보다 크대. 맞아? 작아요. 맞아. 눈으로 보이죠? 작아요. 그 다음에 치역은 y 함수값은 어때요? 전체. 전체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뭐 대체할 표현이 없다. 눈깔, 눈알 이 말고 대체할 표현이 없다. 눈으로 보이죠는 너무 약한 느낌이야. 자, 우리가 x는 2보다 작고 얘는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 궁금하면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1. 되지. 굳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 세 가지 특징 외에는 집착하면 안 돼. 그러면 마음고생해. 그래서 1,0, 1 넣으면 로그 5의 2 빼기 1이야. 0 아니죠? 네. 음, 탈락. 그다음 뭐 정근선은 2, 맞죠?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네. 대신에 세로선은 x는 가로선은 y는 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왜냐면 y축인데 x로 표현되고 x축인데 y는 0이잖아. 좀 익숙해지려면 외워야 된다는 거야. 됐어? 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어때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함수. 감소하죠? 수학에서 감소 증가는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오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되시나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보자. 음.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갈 수 있겠어, 주원아? 우리 3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라고 했거든. 얘는 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가 7가지 특수각을 다 외울 거거든. 아까 적어줬었던 180도 파이, 2파이는 36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 이렇게 익숙하게 외우게 될 거야. 그러면 네. 3분의 2파이다라고 하는 이런 값은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즉 이 과정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목나머지처럼 3분의 2는 1 빼기 3분의 1로 고칠 수 있잖아. 그냥 파이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3분의 2만 본다면 1 빼기 3분의 1로 고칠 수 있지. 네. 준아 이거 고친 것까진 되지? 거기다가 파이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바뀌어. 근데 이렇게 음, 바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7가지 특수각이라서 보자마자 알거든요.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각도 파트는요. 아까 우리 동경을 돌린다는 표현했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그래서 시계바늘을 돌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네. 3분의 2파이라고 두면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18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일단 돌려. 근데 빼기잖아. 이건 뭘 의미해? 음, 시계 방향이란 얘기야. 네. 그럼 시계 방향으로 다시 60도만큼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 음, 그러면은 몇 사분면? 이사분면이라는 거 알죠? 네.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조금만 적어보면은 3분의 4파이다 라고 했을 때도 이대로 두지 않아. 무조건 파이나 2파이 이런 것들과 더하기 빼기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파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음, 그러면은 파이가 180도, 근데 60도만큼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3, 4분면이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라디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라디안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냥 1라디안이면 1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실수로. 실수, 네. 리얼 정보로. 근데 문제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60도보다 크냐 작냐라고 물었거든. 근데 이 60이라는 건 실수가 아니라고 했지. 실수랑 비교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바꿔야 네. 돼. 3분의 파이로. 너가 외우게 될 거야. 파이가 음, 180도니까 3을 나누면 60도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파이도 실수가 아니니까. 파이 실수야. 음, 근데 실수는 어. 각도랑 어떻게, 아, 네. 그냥 넘어갔죠. 어. 그렇게 정해놨지. 호도법으로 약속해놨어, 주원아. 파이는 180도라고 해서 60분법을 실수로 바꿨을 때 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음, 근데 파이는 또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3.14. 네. 그래서 얘는 1보다 커 작아. 커요. 응.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음, 됐어? 1 라디안이 그냥 1이고, 응. 음, 그래서 1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3분의 파이를. 네.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바꾸고 바꿔진 두 수를 비교해라.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되나? 음, 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수학적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부채꼴의 둘레다라고 하는 건 주원이가 생각하기에 어디인지 네가 아는 부채꼴부터 물어볼까? 내려와서. 부채꼴인가요? 아니요. 부채꼴은 어떨 때 부채꼴이라고 하죠? 음, 음, 중심에, 맞아. 네. 중심과 이어서 만들어지는 원의 일부를 얘기해. 그냥 원의 일부 말고 중심하고 이었을 때. 괜찮아? 이게 부채꼴이야. 네. 그러면 지금 우리 OBC라고 하는 부채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부채꼴의 둘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BC. 그렇게 많이 오해한단 말이야. 부채꼴의 둘레다라고 했을 때 주원아, 우리 호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표기해. 그리고 네. 원의 일부기 때문에 여기는 반지름일 거야. 인정? 네.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반지름도 포함한 이 도형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가 4배라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둘레의 네, 길이가 호의 길이 4배라면 중심각은 2분의 3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 여기까지 네, 되죠? 그 내려와 네. 볼게요.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둘레의 길이, 즉 2R 더하기 L이 호의 길이의 4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음, 수식인 거 괜찮아? 네.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 4배. 이건 조건이에요. 문제 조건. 근데 이때 중심각 세타는 2분의 3 라디안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러면 주원이가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 있어. 개념 좀 얘기할게요. 요것도 금지.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증명하려면 중3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 뭐 지금도 수업이지만 어쨌든 좀 깊이 파는 건 나중에. 네.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R. 이 호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근데 이 R세타가 대입되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공식이죠. 그대로 우리는 대입할 거예요. 일단은 주원아, 똑같은 L이 2개 있잖아. 같은 문자잖아. 굳이 고생하지 말고 이양시킬게. 여기까지 괜찮니? 잠시만. 쉬는 네. 시간입니다. 우리 쉬고 5시에 다시 모여요. 그래서 주원이가 여기다가 우리 대입할 거야. 뭐를 대입할 거냐? L을. L이 지금 우리가 음, 알파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네. 대입해. 그러면 R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지. 아, 응.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낚시질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잘못 구하는 거, 그리고 공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쫄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죠. 숫자가 없으니까. 음. 음, 됐죠? 네. 좋아. 그러면 주원아, 우리 5시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요거 공통문항 12, 18, 19, 22 이렇게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찍 끝나면 주원이 것도 이어서 할 거고 안 그러면은 여기 네 문제는 좀 킵해놨다가 월요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5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5문제. 21번까지. 너도 뭐 비디오 잠깐 여기서 끄고 쉬다가 시작해도 되고 너 편한 대로 해. 네. 음.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쌤, 잠깐 한 5초만 비디오 요청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음, 왔어요. 우리 틀렸던 문제 공통된 거 먼저 할 거거든요. 음, 혹시나 이제 민성이는 공지 못 들었을까 봐 쌤이 그 톡방에다가 똑같이 남기긴 했어요. 오늘 공부 끝난 거 꼭 학습 톡방에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마이크 켜주시고요. 음, 알겠나, 민성아? 뭐 궁금한 거요? 네? 예? 방금 쌤이 뭐라 그랬어요? 저도 궁금한 거 올리라고요. 그렇죠. 한 거 꼭 늦더라도 오늘 6시까지 안 올리더라도 중간에 덜 끝나면 덜 끝난 대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 여기 12번부터 12, 18, 19, 22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번 문제부터 좀 읽어볼 건데 12번 같은 경우에는